네, 잔매거지 오늘 처음으로 문을 열어볼 코너는요. 학과부터 취업 지원 프로그램까지 매력 넘치는 대학 소개해드리는 캠퍼스 탐방기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대학의 매력에 빠져볼지 기대가 되는데요. 함께할 분 소개해 주시죠. 대학 정보의 달인 채널진의 문병수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어떤 학교를 또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학교는 유서 깊은 대학입니다. 네. 숭실대학교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숭실대학교 동작구 상도동에 위치한 학교고 지나가다 저는 많이 봤는데. 저도요. 네, 맞습니다. 조금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숭실대학교는 1897년에 개교를 했습니다. 역사가 100년 이상 된 굉장히 유서 깊은 대학입니다. 우리나라 초기 대학들은 그 미국 선교사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많이 이제 유입이 됐던 게 기독교적인 마인드로 그 전파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각 나라에서 이제 대학들을 많이 세우게 됐는데요. 네. 숭실대학교도 그중 하나입니다.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가 개설한 숭실학당이 모체인 숭실대학교는 1901년에는 처음에는 평양에서 개교를 했습니다. 당시에는 그 남북한의 그 경제차가 평양이 더 큰 도시로 이제 인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평양에서 개교를 했는데 1905년에는 숭실대학으로 승격을 했습니다. 숭실대학 같은 경우에는 한국 최초의 대학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개교를 해서 운영을 하다가 일제 이제 신사참배 요구가 계속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지성인들이 우리 못하겠다. 이제 민족 지도자들도 많았고요. 그래서 못하겠다 해서 자진 폐교를 학교를 해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좀 숨죽여 있다가 1954년에 서울에서 다시 개교를 한 대학입니다. 진료와 봉사를 교훈으로 하고 있고요. 한국 벤처나 중소기업 분야 그리고 IT 분야에서 오랜 전통의 명문대학으로 이제 발돋움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숭실대학교가 1901년에 평양에서 개교를 했었던 사실은 오늘 전 처음 알았는데요. 그러게요. 네, 굉장히 오랜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의미하는 바도 굉장히 클 것 같아요. 네, 그 배출한 동문들도 굉장히 특이한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 당시에는 그 역사가 오랜 대학인 만큼 다른 대학에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동문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 민족 지도자 조만식 선생을 배출을 했고요. 종교계의 노벨상인 템플턴상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한경직 목사가 수상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이제 기독교 문화를 세계적으로 알렸고요. 네. 그리고 이 학교는 최초로 현대음악을 대학에 도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안희태 선생, 현재명, 김동진 선생 같은 그 역사적 음악인을 배출하기도 했는데 특히 안희태 선생은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 애국가 작곡자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 평양 숭실대학교 시절에 학교를 다녔다고 하는데 이후에 세계를 무대로 지휘랑 작곡가로 활동하면서 대한민국의 뭐 민족혼을 만방에 알리는 그런 분이 되었습니다. 네. 숭실대학교는 이러한 점을 기려서 안익태 추모 사업을 매년 벌이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숭실대학교의 전반적인 역사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대입이 끝난 시점이잖아요. 근데 네. 통계상으로 숭실대학교가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는 얘기가 있네요. 예, 인근 그 주변 대학 중에서 그리고 성적이 비슷한 대학 중에서 숭실대학교가 특히 약진을 보였는데요. 네. 정시 모집에서 작년에 3.77대 1에서 올해 5.53대 1로 한 1.5배 정도 경쟁률이 상승했습니다. 그만큼 많은 학생들이 숭실대학교를 희망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어떤 부분에서 그런 매력들이 있는지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요. 네. 이미 우리 학생들이 숭실대 매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경쟁률이 높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첫 번째 매력부터 좀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예, 가장 큰 그림입니다. 대학 평가 인증제라고 제가 우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몇 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사업은 대학교육협의회가 주관을 해서 인증을 받게 하는 건데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나 교육 성과들을 보고 여기 인증을 해도 되겠다. 안 되겠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는데 숭실대가 이 부분에서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 인증을 받은 후에 이제 그 유리한 점은 각종 국가 사업에서 정부에서 이렇게 인증을 받은 대학들은 유리한 위치에서 이제 평가를 시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발전 전략을 짜는데 숭실대가 좀 유리한 위치에 올라선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학생들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무척이나 많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숭실대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 좋은 뉴스들이 많네요. 예, 취업 지원 사업에서 따끈따끈한 뉴스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8일에 나온 뉴스인데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청년 취업 진로 지원 사업에서 우수대학으로 선정이 됐는데요. 우수대학이라는 것은 이 사업을 지금 벌이고 있는 전국에 113개 그 참가 대학이 있는데 이 중에 상위 20개 안에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위 20
교육협의 안에 들어서 그 각종 청년 취업 진로 사업에 관한 좋은 프로그램들을 지금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그만한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우수대학으로 선정이 됐을 텐데 어떤 네. 성과들이 있었나요? 예, 이 사업은 취업 전문가가 학교에 이제 상주를 하는 건데요. 상주를 하면서 다채로운 취업 지원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해서 학생들한테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3천여 명의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을 참여를 했고 상담이나 직접적인 컨설팅을 받은 학생들이 한 1,500명 정도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중에 70여 명은 취업에 직접적인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어떤 대기업들에 취업하는데 이 프로그램들이 큰 도움이 됐죠. 전체 이용 참가 학생들의 평가를 들어보면 네. 5점 만점에 4.5점 이상의 좋은 평가를 하고 있어서 뭐 양과 질의 면에서 모두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또 제가 얘기 듣기로는 숭실대학교에서 진로지도 교수제가 도입이 됐다고 그러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인가요? 네, 이 진로지도 교수제는 입학을 하면 예. 담임 선생님처럼 교수님을 한 분씩 배정을 해드리는 거죠. 학과나 전공에서 이제 그 교수님들과 학생들 1대1 매칭이 되는 건데 입학하면서부터 뭐 개별 상담을 통해서 대학 생활이나 진로 설정, 뭐 직업 선택 등에 관해서 좀 디테일하게 단순히 그러니까 그 교실에서만 만나는 게 아니고 향후 진로와 취업이나 자기 뭐 젊었을 때 그 생활 그런 인생에 관해서도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네. 예, 2005년도부터 시행을 해서 각종 노하우들이 지금 많이 쌓였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숭실대의 취업 지원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네. 이 밖에 또 다른 것도 있을까요? 네, 그 전학년 대상 취업 교과목을 운영한다는 걸 좀 들어보겠습니다. 많은 대학들이 보통 취업 교과목들을 저학년 대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숭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 학교와 달리 전학년을 대상으로 그 해당 학년에 맞는 취업 진로 교과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학년도요?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1학년, 2학년 때는 진로 탐색 위주로 좀 설정이 돼 있고 예. 9학년, 3, 4학년 때는 취업을 위한 실무 중심으로 구성이 돼 있어서 진로와 취업 교육을 받는 학생들을 잘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죠. 그 중에서도 특징적인 것이 이 경력개발센터가 운영을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네. 취업 진로에 관한 비전이 확실한 친구들을 한 15명 정도를 선발한다고 해요. 그래서 경력개발센터에 서포터즈, 도우미로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학생들의 입장에서 숭실대학교가 갖고 있는 취업 진로 이제 지도 사업을 설명을 해주고 네. 후배나 선배들랑 같이 소통을 하고 그러면서도 자기 발전을 하는 그런 교류를 북돋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이제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제도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숭실대학교 입학을 한 이후에 취업 지원 시스템을 혜택을 받는다면 어떤 것들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처음으로는 취업 준비반을 지원을 해주는 것을 한번 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이제 그 지원 프로그램들이 숭실대학교는 많은데요. 네. 첫 번째는 취업 준비반 지원인데 25개 취업 준비반에 1년에 한 100만 원 정도씩을 지원을 합니다. 연 100만 원. 맞습니다. 네. 그리고 1년에 한 3, 4일가량 1박 2일이나 2박 3일 정도로 떠나는 각종 취업 캠프도 인기가 대단히 많고요. 그리고 학생 스스로 면접을 준비할 수 있게 하는 이게 대당 제가 알기로 한 4, 5천만 원 육박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 무인 셀프 면접비가 있습니다. 그런 기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교내에 신기하네요. 있어서 언제든지 이제 자기가 셀프 면접을 할 수 있고 재밌네요. 동영상으로 녹화까지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그 학생들한테 특히 인기가 많은 게 이름도 재밌습니다. 취업왕 선발대회가 있습니다. 네. 취업왕 선발대회는 실제 그 기업의 인사 담당자를 초빙을 합니다. 면접관으로 섭외를 해서 실제 면접을 봅니다. 공개 모의 면접을 봐서 수상자를 가리고 그리고 어떤 부분들이 이분들이 좋았지 그렇게 격려도 하는 그런 취업왕 선발대회가 인기가 많은 그런 취업 진로 지도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숭실대만이 갖고 있는 이 취업 진로 지원 제도 다양하게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대학들을 살펴봤을 때 취업률이 좋은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 기업들과도 상당히 좀 사이가 돈독하더라고요. 예, 잘 숭실대는 보셨습니까? 어떤가요? 예, 그 기업과도 굉장히 친한 대학 중에 하나인데요. 네, 네. 전국에 있는 5개의 그 산학융합 연구마을을 정부 지원을 했는데 수도권에서는 유일하게 숭실대학교가 산학융합 연구마을에 선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숭실대 창의관에 위치한 이 연구마을에는 뭐 정보통신, 전기전자, 바이오, 기계, 화학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선정된 우리나라 이제 그 벤처기업이죠. 한 20개 기업이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숭실대학교와 학문적인 기술적인 교류를 하고 있는데 정부 지원금이 한 35억 원 정도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 예산을 같이 운용을 하면서
개의 뭐 입주 기관과 연구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하는데 이렇게 된다면 뭐 그 숭실대학교가 갖고 있는 그 인력이나 기술 네. 인력이나 뭐 이런 것들을 실제 산업 사회와 지금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거기 때문에 학생들의 그 진로 지도에도 굉장히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또 요즘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바로 해외 지원 그리고 네. 또 글로벌 관련 제도잖아요. 숭실대학교는 어떤 것들이 마련되어 있나요? 네, 대표적으로 7+1 제도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7+1이라는 것은 그 특이한 글로벌 프로그램인데요. 이 제도는 7학기 동안은 숭실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한 학기는 해외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제 졸업을 해야 되는데 그 학교를 계속 다녀야 된다는 그 생각 보통 하고 있죠. 그래서 한 학기 정도 휴학을 하면 이게 좀 어긋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네. 그래서 숭실대학교는 그걸 배려해서 한 학기 정도는 해외에 나갔다 와도 학점을 배려해 주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그 안에 갖고 있는데 해외 자원봉사나 해외 현장 실습, 해외 인턴십, 그리고 해외 연수 등 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그 한 학기 정도는 다른 학교 외에 바깥에 나가도 학점 인정을 해주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서 같이 참여를 하면서 학교 외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을 또 많이 배우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학생들 입장에서는 휴학을 하지 않고 또 해외에서 네.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으니까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아너스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인기가 좋던데요. 네, 예. 숭실 엘리트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세계 대학 200위권에 있는 대학에서 최대 1년간 유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예. 그래서 아무나 갈 수 있는 건 아니고 일정 성적이 돼야지 이제 갈 수가 있긴 합니다. 네. 예,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한 종류긴 한데 이 프로그램은 숭실의 엘리트 학생들을 이제 배출하려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선발된 학생들은 세계 명문 대학에서 학교에 전폭적인 지원, 거의 뭐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최대 1년간 수학하는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네, 뭐 학생이 아닌 저희도 이런 제도 얘기만 들으면 괜히 욕심이 나고 막 그쵸. 그래요. 네. 예. 아무튼 학생들 입장에서는 무척이나 박수치고 환영할 만한 제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숭실대학교는 장학금 제도가 굉장히 파격적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뭐 액수입니까? 아니면 어떤 다양한 장학금 제도가 있는 겁니까? 이게 액수와 뭐 규모 전부 다 이게 예. 포함된 내용인데요. 예. 이 학교는 그 금융학부나 국제법무학과를 비롯한 특성화학과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리고 뭐 브랜드 선도학과로 선정된 몇 개 학과가 있는데 그리고 단과대학의 성적 우수 신입생들한테 선발을 해서 그 파격적인 지원을 합니다. 네. 첫 번째는 뭐 4년간 장학금 하고요. 그리고 생활비도 월 40만 원씩 지원을 하고요. 네. 기숙사를 4년 무료 제공을 합니다. 와. 파격적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교환학생 파견 때가 되면은 만약 여기 이제 이 학생이 선발이 됐다 하면은 1,000만 원을 지원을 하고요. 오. 그리고 학교가 인정하는 우수대학의 박사과정을 지나가면은 2년간 총 4천만 원을 지급을 합니다. 학비 다 내준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너무 좋네요. 예. 그리고 그 박사학위를 받을 때도 네. 박사학위 취득을 했으면은 학교로 다시 돌아오면 예. 숭실대학교의 교수 채용할 때 우선권을 좀 줍니다. 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보면은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숭실대를 가면 한마디로 학비랑 생활비까지 걱정이 없고요. 네. 학사, 석사, 박사까지도 받을 수 있고 잘해서 돌아오면 숭실대 교수가 되는 혜택까지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일단 좋은 인재라면 뭐 무조건 아끼지 않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라는 게 이 숭실대 입장인 것 같은데 네. 그렇기 때문에 숭실대가 발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런 전통이 안주하지 않고 계속 발전하는 모습을 숭실대는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숭실대학교는 그 2010년에는 금융학부랑 의생명 시스템공학부를 신설하면서 확대 개편을 해가지고 해당 분야에서 지금 트렌드를 읽으면서 계속 새로운 교육 분야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융합 시대가 펼쳐지면서 숭실 융합기술원을 출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미래 사회를 대비를 하고 있고 2012년에는 한국사이버대학으로 4년제 사이버대학이 있었습니다. 네. 여기를 인수를 해서 숭실사이버대학교를 개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온 오프라인 융합교육의 시너지 창출을 시도를 하고 있고 해외로도 눈을 돌려서 인도나 베트남 같은 그런 나라들의 숭실의 교육기관들을 세우면서 캠퍼스의 테두리를 세계로 좀 넓히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참 칭찬받아 마땅한 대학 학생들 입장에서 이런 맞습니다. 표현을 좀 쓰고 싶고요. 취업률 상위 학과에 대해서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학과부터 소개를 해주실런지요? 예, 첫 번째 컴퓨터학부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네. 컴퓨터학부 80% 취업률을 보였는데요. 와. 컴퓨터 분야는 그 IT 분야는 숭실대학교의 대표 간판학과입니다. 왜냐하면 1970년에 우리나라 최초로 개설된
학과이기 때문인데요. 그래 컴퓨터 학부가 숭실대에 이제 생기고 나서 그때는 뭐 전산학과 이런 식으로 이제 개설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우후죽순으로 굉장히 많이 개설이 됐습니다. 오랜 역사만큼 뭐 동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5천여 명의 동문들이 뭐 스마트폰, 보안, 게임, 검색, 미디어 뭐 다양한 분야에 다 두루 포진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는 그래서 이쪽 분야에 투자도 많이 해서 독립 건물을 쓰게 하고 네. 최신 실습 기자재도 다 실습실을 구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학부 전용 도서관, 연구실도 다 제공을 하고 있고요. 전용 도서관까지요. 맞습니다. 그 컴퓨터 학부만의 이제 전용 도서관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평가를 보면은 2007년에 대기업 평가에서는 학과 부분은 최우수 등급을 받기도 했고, 그리고 2009년에는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이 인증하는 좋은 프로그램을 가진 학과로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자, 취업률 80%를 보이고 있는 컴퓨터 학부를 만나봤고요. 두 번째로 취업률이 높은 학과는 어딜까요? 네, 벤처 중소기업학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벤처 중소기업학과. 네, 좀 예. 특이하죠. 78.3%의 취업률을 보였는데, 거의 이것도 80%네요. 네, 예. 맞습니다. 숭실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IT랑 벤처 쪽에 우리나라에 좀 특화가 된 그런 대학 중에 하나인데, 이 학과 역시 국내 최초로 1995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지금 뭐 세계적으로 벤처 기업이랑 중소기업이 경제 성장의 새로운 엔진이 되었는데요. 사업 아이템을 갖고 창업 경영자가 돼서 기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비전을 실현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의 이론적인 측면보다는 실제적인 측면을 훨씬 더 강조해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응용과 적용을 위주로 하고 있어서 실제로 이제 기업을 내가 회사를 차려서 운영하고 싶다 하는 학생들은 이 학과를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학과가 있는지 처음 학생들의 알았어요. 관심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학과인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취업률 상위 학과 어떤 학과를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세 번째 정보통계 보험수리학과라는 학과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좀 특이한 이름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게요. 네, 73.8%의 취업률을 보였습니다. 이 학과도 우리나라 유일의 학과입니다. 그래요. 보험수리학과 네. 정보통계. 예. 좀 자세히 좀 설명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두 부분, 그러니까 정보통계와 보험수리를 좀 나눠서 생각하면 네. 이해가 쉬울 수 있으실 겁니다. 정보통계는 아시다시피 뭐 각종 정보를 취합해 통계를 내는 통계학과 비슷한 그런 기술을 배우는 학문인데 네. 이것을 보험회사를 운영하는 거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죠. 보험수리라는 것은 소원수리, 그러니까 받아들여서 이것들을 처리할 때 수리라는 한자어를 쓰죠. 그래서 보험수리라는 것들은 그때 쓰기 때문에 세계적인 기업 중에서는 뭐 보험회사가 사실 많죠. 영국에서부터 있고 그래서 그만큼 세계적으로도 큰 시장입니다. 이 학과는 국내 유일의 학과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쟁력이 높은 그런 학과입니다. 네, 그렇군요. 국내 유일의 예. 학과이군요. 알겠습니다. 또 취업률과는 별개로 좀 소개해주고 싶을 만한 그런 학과는 또 없을까요? 소개해주고 싶을 만한? 네. 이 학과는 또 그 연구소가 또 유명한데 소리공학연구소가 대단히 유명합니다. 네네. 그래서 소리를 통해서 뭐 각종 우리나라 그 정보 프로그램, 연애 프로그램도 많이 나오는데 네. 목소리를 통해서 뭐 이 가수랑 가장 비슷한 사람을 네. 뽑거나 예. 발자국을 통해서 음계를 나타내거나 뭐 굉장히 다양한 저도 많이 봤는데 네. 그 배명진 교수라고 소리공학 연구 쪽에서는 우리나라 탑인데 그것이 알고 싶다 많이 인터뷰에서 나오는 많이 교수님. 들어봤어요. 거기서도 많이 나왔습니다. 네. 예. 그래서 소리를 통해 가지고 어떤 공학적인 통계를 내는데 그리고 수치를 뽑아내는데 이게 그러니까는 그 신학문을 개발하는 학교의 방향과 IT 분야가 결합된 그런 네. 소리공학연구소가 대단히 또 유명한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네. 또 하나 학과 정도 또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욕심이 나네요. 예. 네. 그 하나를 더 소개를 해드리면 평생교육학과. 평생교육학과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56.3%의 취업률을 보였는데 이 학과는 1998년에 개설을 했는데 이 학과 역시 국내 최초로 4년제 대학에 설치된 학과입니다. 평생교육학과는 유사전공의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동문들도 많고 실제 규모도 가장 큽니다. 그래서 예. 그만큼 인적인 네트워크가 충분하고요. 학교 차원의 뭐 지원도 이제 충분해서 관련 기관과의 협업도 좋고 평생교육 분야는 앞으로 뭐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발전할수록 계속 발전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미래 전망 또한 밝은 분야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군요. 예. 역시나 숭실대학교 굉장히 좋은 학교구나, 학생들이 다닐만한 학교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매번 캠퍼스 탐방기 시간에 다양한 학교 소개해 주시잖아요. 뭐 어느 학교건 뭐 애정이 안 간 학교가 없으시겠지만 본부장님이 생각하는 좋은 대학교의 기준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 생각할 때는 학생들과
호흡을 하는 대학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시대가 변하고 그 학생들도 변하면서 요구치가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예전에는 고고한 상하탑이라고 해서 학문의 대전당이라고 해서 굉장히 좀 잘 움직이지 않는 대학의 모습이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학생들의 네. 목소리를 그렇죠. 귀결로 듣지 않는. 예, 권위로 갖고 있는. 네. 근데 지금은 많은 대학들이 사회에서 원하는 학생들이 원하는 것들을 많이 배려를 하려고 하는데 네. 그런 부분들에 특히 좀 적극적인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교들이 아무래도 호흡을 잘하는 학교들이 네. 좋은 대가 아닌가 네.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숭실대학교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숭실대학교는 예. 비전을 맞추죠. 사회가 원하는 비전, 학생들이 원하는 비전을 맞추는 대학 중에 하나라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캠퍼스 탐방의 시간을 통해서 학생들과 호흡을 많이 잘하고 있는 그런 학교 소개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또 숭실대학교에 관심 있어 하는 우리 학생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숭실대학교는 전통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 새로워지려고 노력을 하는 학교입니다. 최근 15년간 굉장한 교육적 투자를 했습니다. 건물도 많이 짓고 다양한 사업도 많이 했는데 이 학교가 특히 중점을 둔 부분은 교수 평가, 교수 교육 부분이었습니다. 수업 후에 학생들의 평가를 통해서 70점 이하를 받으면 폐강을 하거나 컨설팅을 실시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 입장에서는 죽은 교육이 아니라 산교육을 계속 받을 수 있는 그런 만족도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구비가 돼 있습니다. 네. 이처럼 전통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 새로워지려고 하는 숭실대학교에서 꿈을 실현하는 인재로 성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캠퍼스 탐방기에서는 숭실대학교의 다양한 매력을 저희가 파헤쳐봤습니다. 문변수 본부장관 여기서 인사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